카드 뒷면입니다. 심호흡을 하시고 보이시는 카드 중 마음이 끌리는 카드를 선택해주세요. 카드 앞면입니다. 처음 선택 그대로 가셔도 좋고 그림을 보고 더 끌리는 카드로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카드 다 고르셨나요? 그럼 리딩 시작할게요. 네,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첫 번째 정거장 리딩 시작할게요. 지금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떠올리고 있을까요? 보고 싶어 하는지, 후폭풍은 온 건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전체적인 카드를 보면은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잊은 상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씩 떠올려지는 과정 속에 있어요. 그만큼 감정이 올라오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감정은 올라오고 있는데 감정보다 행동은 조금은 느린 상태이기도 하고 당신에 대한 그런 감정이 올라오기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후폭풍이 이제 막 시작된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명히 시작되고는 있지만 시작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도 첫 번째 카드가 컵 2번이 나온 거 보면은 이 사람은 여러분과의 관계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두 분이서 나누었던 대화라든지 추억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자주 회상하고 있는 카드입니다. 그렇게 좋았던 추억과 좋았던 장면들이 문득문득 머릿속에서 떠올라요. 그러면서 마음이 울컥하기도 하고 갑자기 감정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이 혼자 있는 시간대에 밤이라든지 새벽이라든지 혼자 이렇게 술을 마신다라든지 그런 순간에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더욱더 선명해진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선명하게 생각이 날 때가 되면은 돌아가고 싶은 감정이 떠오른다라고 해요. 아, 그때 참 좋았는데, 우리의 사이가 좋았을 때도 있었는데, 라면서 과거에 이렇게 서로가 합이 잘 맞고 대화가 잘 맞았던 때가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미련이 있는 거예요. 이런 기억이 꽤나 자주 나는 것 같고 그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올라오는 거 보면은 이 사람이 미련도 있는 거고 보고 싶은 감정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 사람은 감정 자체가 아직도 연결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컵 2번은 두 분의 어떤 감정적인 연결감, 정서적인 어떤 기류, 이런 거를 나타내는 카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문제가 뭐냐면 두 번째 나온 카드예요. 컵 7번이라는 카드가 나옵니다. 물론 이 컵 7번도 여러분들의 감정 흐름 혹은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그런 흐름들은 보여지는 카드긴 해요. 다만 문제는 상상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생각이 너무 많아요. 분명히 문득문득 좋았던 기억이 떠올려지는 건 맞지만 근데 좋았던 기억만 떠올려지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의 상상들을 합니다. 네, 생각이 되게 많은 거죠. 결론적으로 이런 생각들이 한 가지가 아니라 적어도 7가지 이상 그렇게 나타나다 보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방향을 딱 잡아야 되는데 그 방향을 잡지 못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좋았던 기억이 떠올릴 때는 보고 싶은 감정이 올라오기도 하지만 근데 또 어떤 때는
이게 맞다. 내 선택이 맞는 거다. 라는 식으로 합리화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관계가 리스크가 있는 관계가 아닌지 그런 거를 계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연락할까 말까, 혹은 다가갈까 말까, 이런 거를 머릿속으로 굉장히 여러 번 그려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딱 무언가를 하나 정하지 못했어요. 이제 막 후폭풍이 올라온 단계이기도 하고, 결론적으로 감정과 현실이 섞여 있습니다. 좋았던 기억, 좋은 기억과 현실적인 걱정들, 겁이 나는 것도 있겠죠. 그 걱정과 좋았던 기억이 계속 충돌을 하고 있어서 머릿속이 복잡한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과 상상들로 이 사람은 혼란스럽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카드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이 많고 상상이 많은 경우에는 행동이 굼뜨는 경우가 많아요. 네. 왜냐하면 용기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좀 용기가 필요하고 이 사람 스스로가 방향성을 찾아야 할 필요는 있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처음에 컵 2번이 나온 거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막 후폭풍이 시작이 되었고 당신에 대한 보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고 있는 거는 맞지만, 근데 확신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카드 페이지 오브 완드가 나온 거 보면은 이 사람은 호기심은 가득해요. 이 호기심이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겁니다. 요즘에 뭐 하고 사는지, 혹시 내 생각은 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만나고 있는 사람은 있을지, 어떻게 지낼지, 이런 궁금증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은 뭐 할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상대방의 소식이 궁금한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우연히 마주치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연락을 하거나 무언가 행동하기에는 용기가 필요하고 어떤 리스크를 짊어지고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연히 만나거나 우연히 뭔가 접점고리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불씨가 남아 있는 거예요. 이 불씨가 있으면 언젠가는 커질 수도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페이지 완드는 약간 출발점 혹은 시작점, 어떻게 보면은 가벼운 느낌,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막 후폭풍이 올라오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까지는 조금 더 현실적인 느낌이 있었거나 혹은 좀 본인이 합리화를 해서 여러분들을 잊으려고 했었대요. 근데 그 잊어가는 과정이 쉽지가 않았고 문득문득 떠오르는 어떤 기류들이 있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감정을 인정하게 된 겁니다. 내가 보고 싶어 하는구나. 감정이 있기는 하구나. 그러면서 그 전환점 이후로 후폭풍이 이제 막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흐름은 이제 막 열려 있어요. 조금씩 여러분들을 다시 떠올리는 과정에 들어와 있거든요. 다만 지금 현재 흐름으로 말씀을 드리면 생각은 시작이 됐지만 확신은 부족하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후폭풍은 시작이 되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초기 단계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는 흐름이에요. 네, 그럼 이렇게 첫 번째 질문인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다시 떠올리고 있을지 그 부분을 알아봤고, 다음 질문은요. 이 사람이 연락하지 못하는 이유를 카드를 통해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카드를 초이스해봤습니다. 지금 카드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가지 이유는 아니네요. 여러 가지의 이유들이 있는데 첫 번째 이유 뭐냐면 일단은 이 관계가 끝났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는 것 같아요. 네, 상대방은 스스로 이 관계를 떠났다라는 그런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돌아가도 되나? 내가 했던 말도 있고 내가 그렇게 정한 것들을 돌이켜도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의문이 좀 있고 이미 한번 그르친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돌려놓기가 쉽지는 않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쉽게 돌아가기 어려운 심리가 함께 작동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미련은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자존심도 꽤 세요. 그 자존심이 이 심리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미 했던 말도 있고 내 체면이 있는데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게 맞는 걸까? 결론적으로 내 체면이 구겨지거나 혹은 약간 뭔가 내가 그런 것들을 쉽게 연락하기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자존심이 올라오는 게 있을 거예요. 이 사람 자존심이 만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감정도 감정인데 감정보다는 책임감이나 부담 같은 것들도 같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무언가 하나를 선택하기가 어렵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는 카드입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사람의 발목을 잡는 거고 쉽게 움직이지 않는 그런 어려운 심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한 현실적인 부분도 있대요. 그 현실적인 부분이란 건 뭐냐면 이 사람의 삶, 이 사람의 생활 이런 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환경적인 요인도 있을 거고 이 사람이 일이라든지 공부라든지 자기의 어떤 생활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안정시키고 싶다. 혹은 그런 것들을 무시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생활을 먼저 안정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느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를 과연 감정만으로 움직이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나를 위해서 내 삶에 집중하는 게 맞는지, 그런 거를 계산하는 겁니다. 감정만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상황들을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바로 문제점이겠죠. 관계를 다시 시작을 하려면 이 사람 나름대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라서 그래서 속도가 늦어지는 것도 있다라고 판단해요. 네, 하지만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고 생각은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분명히 마음도 있고 올라오고 있는 감정이 있는데 근데 사실 쉽게 움직이는 느낌은 아닌 거죠. 감정은 끝나지 않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후폭풍이 올라오는 게 초기 단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 관계 자체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의 감정의 흐름이 더 커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더 커졌을 때 용기가 필요해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지나려면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카드 조합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이 연락을 안 하는 이유는 마음이 없어서는 아니다라는 거죠. 네, 마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음, 혼자 생각이 많아지는 시간이 반복돼서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감정들이 막 여러 가지가 겹치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행동이 굼떠요. 네, 후회라든지 현실적인 부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이 한꺼번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조금 복잡해요. 조금이라도 방향을 정해야 이게 결론이 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럼 이렇게 두 번째 질문인 이 사람 왜 아직 먼저 연락을 못 하는 건지 그 이유를 카드를 통해 세세하게 알아봤어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흐름은 어떨까요? 이 마음의 흐름이라는 게 앞으로 커질까요? 앞으로 후폭풍은 더 커질 수 있는지 카드를 통해 알아볼게요. 네, 카드를 초이스해봤습니다. 컵 3번, 절제, 퀸 오브 완드 카드가 나옵니다. 일단은 지금 조합만 봐도 이 후폭풍이 일시적인 건 아니에요. 일시적인 게 아니다라는 거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들의 생각 혹은 여러분들의 이미지,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그런 기류들은 더 커질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좀 속도 면에서는 느리다라고 합니다. 중간에 절제라는 카드가 나온 거 보면은 이렇게 후폭풍이 올라오는 과정과 그 속도가 조금은 느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 관계 자체는 시간이 걸리는 관계입니다. 네, 그래서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은 여러분들도 본인의 우선순위를 이 사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 사람이 연락이 왔을 때 여유 있게 받아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과정이 여러분들을 지치게 하고 결국에는 포기할 수 있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의 감정의 흐름은 앞으로 계속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먼저 연락을 하시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이제 막 후폭풍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연락이 오면은 가볍게 받아줄 수 있을 확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의 선택지인 것 같아요. 기다리거나 한번 먼저 가볍게 연락을 해보거나. 근데 기다리는 방향이라고 한다면 조금 이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다. 그렇게 보여지는 흐름이에요. 이 절제라는 카드 자체가 과정이 천천히 진행이 된다라는 느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은 커질 수 있다라는 카드는 완드 퀸 카드입니다. 결국에 여러분들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조금 절제하려고 하고 조절을 하려고는 했는데 그게 마음처럼 되지 않은 거고,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매력, 여러분들의 존재감이 떠오른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내가 당신 같은 소중한 사람을 놓쳤구나. 내 옆에 있을 때 정말 소중하고 특별했던 사람이구나. 라는 깨달음과 당신의 가치를 더 느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기회 자체는 열려 있다라고 저는 봐요. 네, 이 관계는 쉽게 끊어지는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두 분이서 즐겁게 웃고 떠들었던 기억들이 꽤나 임팩트가 있어요. 가벼운 관계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서로가 웃고 떠들었던, 그리고 정말 뭔가 잘 맞았던 부분도 있었고, 짧은 관계든 긴 관계든 서로가 나누었던 애정 전선들이 특별하다라는 카드가 나와 있어요. 웃으며 함께했던 장면들은 쉽게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을 떠올릴 거다라는 뜻이에요. 앞으로의 흐름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생각하거나 후폭풍의 흐름들은 점점 더 커져 나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리겠다. 그런 느낌은 무시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럼 이렇게 앞으로의 흐름, 앞으로 이 후폭풍은 더 커질 수 있는지를 알아봤어요. 물론 첫 번째 정거장의 리딩을 보면은 마음도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 후폭풍도 왔다라고 판단이 되어요. 네, 하지만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고 행동까지는 현재 흐름으로는 이어지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인 부담도 있을 거고 이 사람의 자존심 때문에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후폭풍이라는 게 무조건 왔다라고 해서 바로 행동으로 이어지진 않아요. 이 사람을 힘들게 하고 뭔가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재회가 되거나 무조건 연락이 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곧바로 연락이 온다라는 의미와는 다를 수 있다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현재는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을 되짚어보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네, 근데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기 전까지는 조금 시간을 두고 여유를 가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네요. 물론 이 리딩은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께 100%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 상황마다 다 다르고 이거는 다수를 위한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디테일하게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 개인 상담을 통해 함께 방향을 체크하고 싶으신 분들은 상담 링크로 오시면 됩니다. 상담 링크는 고정 댓글란에 남겨놓을게요. 오늘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슈퍼땡스와 댓글은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열차는 다음 정거장인 두 번째 정거장으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정거장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해요. 이 사람 후폭풍이 왔을까요? 이 사람의 마음의 흐름이 어떤지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 카드를 봤을 때는 후폭풍은 있거든요. 분명히 뭔가 괴롭고 힘든 부분들이 느껴지기는 해요. 근데 되게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은 스타일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나온 카드는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혼자서 머리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감정보다는 상황을 분석하는 느낌, 상황을 계산하고 분석하는 느낌이 강합니다. 이 사람 스스로가 내 선택이 맞았나? 그런 것들을 계속 되짚어보고 있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에 대해서 이미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적도 있어요. 네,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를 따지고 계산해보는 카드인데 결론은 못 내렸어요. 내가 정말 당신을 좋아하는 건지, 이 관계를 다시 만들고 싶은 건지를 아직은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현실적인 느낌이 더 강하기는 해요. 근데 두 번째 카드를 보면은 이 사람이 마음이 좀 아프다라고 합니다.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무거웠거든요. 그냥 여러분들을 정리하면 오히려 내가 편해질 줄 알았대요. 조금 자유로워지고 마음이 조금 후련하거나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렇지가 않았던 거죠. 당신이 없는 빈자리, 그 허전함은 꽤나 크게 체감이 되었고 관계가 정말 끝났다는 그 사실에 이 사람은 마음이 아련하고 아파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후폭풍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마음이 아프고 과거를 떠올리면서 죄책감도 좀 있을 거고 그런 여러 가지의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오면서 마음을 찌르고 있거든요. 그만큼 크게 무너진 느낌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다만 완드 3번이 나온 거 보면은 이 사람이 자존심이 너무나 세서 그런지 혹은 이 관계에 대한 너무나 많은 분석과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해서 그런지 솔직히 말하면 마음이 아픈 거는 맞지만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냥 연락하기보다는 상황을 지켜보거나 관망하는 느낌이 훨씬 강해요. 그리고 또 이미 이 사람은 겁이 난대요. 당신이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고 당신의 반응을 모르니까 먼저 움직이는 게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완드 3번은 그냥 멀리서 지켜만 보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긴 한데 근데 용기는 안 나는 거죠. 결론적으로 지켜만 봅니다. SNS를 염탐한다라든지 주변 소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근황을 체크할 수도 있겠죠. 근데 솔직히 이 카드, 마법사도 그렇고 완드 3번도 그렇고 소드 10번을 조합해 봤을 때는 확신이 없어요. 분명히 마음이 아픈 거는 맞는데 근데 내가 정말 당신을 좋아하는 건지 사랑하는 건지 내가 다가가는 게 맞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신성은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후폭풍은 올라온 게 맞을 수 있어요. 맞아요. 이 후폭풍 때문에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아련하기도 하니까요. 근데 후회는 있지만 확신이 없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후폭풍은 찾아왔지만 확신은 찾아오지 않았어요. 후폭풍과 재회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네, 그럼 이렇게 첫 번째 질문인 이 사람 후폭풍이 왔는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이유를 조금 알고 싶어서요. 왜 연락하지는 않는 걸까요? 그래도 후회도 있고 미련도 있어 보이는데 왜 가만히 있는 건지, 왜 그냥 관망만 하고 있는 건지를 카드를 통해 이 사람의 심리를 알아볼게요. 네, 카드를 초이스해봤습니다. 일단 처음 나온 카드는 크리스. 이거는 위기라는 카드인데 이 위기 카드는 뭐냐면 충격을 의미해요. 충격받았을 때 나오는 카드거든요. 무언가가 무너지거나 무언가가 붕괴되는 그런 느낌의 강렬한 카드입니다. 이 사람이 연락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충격이다 라는 건데 현실적인 이유는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죠. 이 사람이 여러분들과 이별 당시에, 멀어졌을 당시에 예상보다 크게 무너졌어요. 뭐 예를 들면은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았다라든지 그런 어떤 흐름 자체가 충격이었다라든지 그런 마음적으로 쿵 하고 내려앉은 게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이 사람한테는 생각보다 크게 다가온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 없고 괜히 내가 다시 연락을 했다가 이런 느낌을 또 받을까봐 내가 또 상처를 받거나 충격을 얻게 될까봐 무서운 겁니다. 겁이 나는 거예요. 이미 이 사람의 마음은 균열이 되어 있고 무너졌는데 그거를 이제 막 겨우겨우 하나씩 모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연락했다라고 하면은 연락을 했는데 그게 100%는 아니잖아요. 당신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무서운 겁니다. 이제 막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는데 또다시 그런 큰 충격과 상처를 받게 될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물론 이런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죠. 근데 그 가능성도 있지만 반대인 가능성도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런 두 가지의 방향성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거고 겁이 나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이유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용기는 안 나니까 그냥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억지로 여러분들을 잊으려고 합니다. 그냥 시간이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조금 현실적이긴 해요. 연락을 하거나 행동을 하기보다는
거리를 두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폭풍이 온 건 맞지만 조금 현실적인 후폭풍이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물론 계속 고민은 하겠죠. 가능성을 계속 재고 계산하겠죠. 연락하면 받아줄 수는 있을까? 당신이 받아줄까? 아니면은 혹시 다른 사람이 생긴 건 아닐까? 지금 내가 연락하는 게 맞는 타이밍인가? 그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따져보는 카드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정은 못 내려요. 지금 카드를 봤을 때 행동력이나 결정을 내린 카드는 없습니다. 이 완드 2번도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고민만 하는 카드예요. 생각과 상상에 머물러 있는 카드다라는 겁니다. 네, 결론적으로 이 카드도 생각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어떤 방향성은 확실하지가 않고 확신성도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현실적으로 움직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요. 연락하지 않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합니다. 마음이 없어서라고 보이진 않고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확신성이 없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관계예요. 이 사람이 느끼기에는. 근데 그 실패할 가능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움직이고 싶지는 않은 겁니다. 움직일 용기가 없는 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시간은 계속 길어지고 이런 답답한 흐름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현실적으로 더 냉철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람이 먼저 연락할 확률은 낮다라고 보시면 돼요. 높지는 않아요. 네, 그럼 이렇게 두 번째 질문인 왜 연락하지 않는 건지, 이 사람의 심리가 대체 뭔지를 알아봤고, 마지막 질문은요, 앞으로의 흐름을 좀 볼게요. 앞으로는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카드를 보고 앞으로 이 사람은 행동할 가능성은 있는지,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들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카드를 초이스 해봤습니다. 지금 카드가 완드 4번, 완드 10번, 컵 6번이 나옵니다. 지금 이 카드들의 조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가능성은 확실히 있네요.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요. 조합 자체는. 근데 그 가능성만으로는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현재 흐름에서는 감정보다 현실성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후폭풍은 온 것 같아요. 후폭풍은 왔지만 행동 자체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많은데 실행력은 느린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제가 말한 가능성은 뭐냐면 우연한 계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우연히 마주치거나 혹은 누군가를 통해 연결이 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갑자기 뭔가 확 올라오는 시점에 즉흥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그런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네, 그런 명분이나 어떤 즉흥성을 기대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적극성을 띠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고 가능성은 있으나 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문제는 현실이에요. 이 사람 실제로 해야 할 일도 많고 부담감도 큽니다. 본인 스스로가 힘들대요. 나는 지금 이런 거예요. 감정 소모할 여유가 없어. 내 삶 자체가 힘들어. 그리고 당신에게 또다시 상처를 받을까봐 혹은 충격을 받을까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상처를 줄까봐. 어쨌든 상처를 주건 상처를 받건 그게 전부 다 감정 소모예요.
네, 솔직히 화내는 사람도 힘들어요. 그 화를 받는 사람도 힘들지만 화를 내는 것도 힘듭니다. 근데 이 관계가 과연 부드럽게 흘러갈까? 아무런 부다침 없이 부드럽게 이어질 수 있을까? 라는 고민과 생각, 걱정과 불안감들은 이 사람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겹쳐 있어요. 그런 여러분과의 관계에 대한 미래의 불확실성, 불안감과 겁나는 것, 또 현실적인 문제, 실제 상황, 해야 할 일이 많거나 본인 스스로에 처해져 있는 환경,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이 사람한테 다가오니까 이 사람은 지금 본인의 삶도 힘들대요. 여유가 없대요. 과연 여유가 없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잘할 수 있을까요? 그게 쉽게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현재로서는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물론 여러분들에 대한 추억, 그리고 의미, 이런 것들은 남겨둘 겁니다. 좋았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 카드 하나만으로는 재회를 성공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추억과 회상하는 거는 의미로 충분히 남겨둘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연락이 먼저 올 가능성은 낮아요. 왜냐하면 생각은 많이 해도 실행은 느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정거장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후폭풍은 찾아왔으나 근데 그 후폭풍이 당신이 원하는 후폭풍은 아닐 수 있겠다. 이 사람은 이미 이별의 무게를 느끼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보다 현실적인 부담과 두려움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머릿속을 보면은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이 관계에 대한 가능성을 따져보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생각에 머물러 있어요. 그 생각과 상상 속에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행동으로 옮길 용기까지는 아직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후회는 있지만 움직이지 않는 시기에 가까워요. 결국 이 사람의 변화는 본인이 좀 여유가 있어야 돼요. 지금 현재 상황이 조금 여유가 있고 이 사람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가능성을 따지는 게 아니라 감정이 올라와야 돼요. 지금보다 더 많이. 그랬을 때는 가능해요.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지 않고 있고 현실적인 생각도 꽤나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애매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현실적인 느낌이 더 강해요. 물론 이 리딩은 제너럴 리딩입니다. 제너럴 리딩인 만큼 모든 분들의 상황과 100% 동일할 수는 없을 거예요. 현재 여러분들의 상황, 그리고 상대방의 성향, 관계의 흐름에 따라서 해석은 조금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와닿는 내용들은 다 가져가시면 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가볍게 흘려보내주시면 됩니다. 더 디테일하게 상대방의 성향 그리고 관계 흐름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개인 상담을 통해 저와 함께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 상담 링크는 고정 댓글란에 남겨놓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리딩을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과 슈퍼땡스는 저한테도 정말 큰 힘이 되지만 이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정거장인 세 번째 정거장으로 열차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네, 세 번째 정거장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은 후폭풍이 왔을지, 지금 현재 본인의 감정을 인지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나온 카드는 황제라는 카드가 나옵니다.
이 타로 카드에서 황제는 굉장히 자존심도 세고 고집이 센 사람을 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자체는 본인의 감정이 올라와도 쉽게 인정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감정보다는 이성을 더 앞세우려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속으로는 분명히 흔들리고 후폭풍이 올라오고 있는 건 맞는데, 근데 그 속마음을 겉으로는 티를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올라와도 쉽게 인정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오히려 그런 감정들을 스스로가 통제하려는 느낌도 강해 보여요. 그만큼 통제력과 자존심과 고집 같은 게 굉장히 강하다. 그렇게 보여지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은 일부러 바쁘게 지내요. 일부러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선택한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떠오르기도 한데요. 네, 문득문득 떠오르는 그런 느낌도 있고 올라오고 있는 감정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 사람은 바쁘게 지내는 거예요. 뭐 모임을 나간다라든지 일거리를 더 만든다라든지 일부러 바쁘거나 다른 일들에 집중을 하면서 감정을 잠시 덮어두려고 합니다. 근데 솔직히 이게 쉽지는 않은 게 방향만 앞으로 향할 뿐이지 마음이 정리됐다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 사람이 멈추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생각이 많아지고 보고 싶은 감정이 올라오니까 어쩔 수 없이 바쁘게 움직이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 생각이 많이 나니까, 근데 자존심이 세니까 이 마음을 인정하기는 싫고, 그러려면은 그냥 내가 바빠져야겠다. 모임을 나가거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벌리는 거죠. 그렇게 보여져요. 결론적으로는 그 자존심 때문에 억지로 버티고 있는 모습이 함께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카드에서도 아마 이 사람은 여러분들과 다투거나 혹은 대화를 할 때도 본인의 의견을 더 많이 내세웠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사람의 성향과 스타일이 약간은 이기적일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하고 내 마음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조금 자기 중심적인 느낌으로 대화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본인의 솔직한 마음을 표현을 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괜찮은 척 하면서도 속으로는 계속 방어하고 있는 느낌도 있고, 자존심도 세고, 경계심도 있고, 그 이유가 뭐냐면 상처를 받는 상황을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세게 나가고, 더 강하게 나가는 겁니다. 또한 이 사람이 당신에게 연락을 하고 싶어도 쉽게 연락하지 못하는 이유, 후폭풍이 찾아와도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이유는 내 체면이 안 설까봐, 내가 먼저 연락하면 주도권을 뺏기고 내 자존심이 다칠까봐, 그래서 내가 작아질까봐, 그런 것들이 무서워서 그래요. 결론적으로 이번 흐름은 후폭풍은 찾아왔어요. 후폭풍이 찾아왔으니까 여러분들의 생각도 하고 보고 싶은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일부러 바쁘게 지내는 거겠죠. 근데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은 본인의 감정을 인정을 안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이 올라오는 감정을 억누르기도 하고 억누르면서 현실을 버티면서 살아가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솔직히 억누른다고 해서 쉽게 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지금 현재로서는 본인의 자존심을 세우고 억누르고 있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의 감정이 더 커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현재로서 보면은 자존심과 방어심과 고집이 가장 큰 벽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자존심과 방어심이 결론적으로 이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이렇게 첫 번째 질문인 이 사람이 후폭풍이 찾아왔는지, 그리고 본인의 감정을 인정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아봤고, 다음 질문은요. 그렇다면 이 사람,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할 가능성은 있을까요? 앞으로 그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이 관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네, 카드를 초이스 해봤습니다. 지금 나온 카드를 보면은 컵 2번, 펜타클 7번, 마지막에는 더 풀, 자유 카드가 나옵니다. 일단은 컵 2번이 뭐냐면 미련이에요. 감정적인 미련, 정서적인 끌림, 그 남녀 간의 끌림이 지금도 남아있네요. 이 사람은 자존심이 센 건 맞는데 여러분들의 감정을 잊은 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관계 자체에 대한 미련은 꽤나 크게 남아있어요. 여러분들과의 연결감이 끝난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좋았던 기억들도 꽤나 많이 떠올리고 있는 카드예요. 감정적인 교류는 분명히 남아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뜻은 뭐냐면 미련이 있고 그리움이 있고 이 관계에 대한 아쉬움도 있다라는 뜻으로 보여져요. 근데 두 번째 나온 카드를 보면은 펜타클 7번이 나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 관계를 이런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움직이지는 않아요. 현재는 시간을 두고 지켜만 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성급하게 결정하기보다는 그냥 상황을 계속 관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기도 하고 지금 현재 이 감정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은 당신을 그리워하는 것도 맞고 보고 싶어 하는 것도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아니라고 할 겁니다. 그거는 본인 스스로가 인정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올라오는 감정은 있을 텐데 그거를 가볍게 흘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당장 결론을 내리려고 하지 않고 일단은 본인의 일, 본인의 어떤 현재 상황을 더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카드를 보면은 더 풀 카드가 나왔는데 이 카드는 뭐냐면 사실 이 자유로움을 추구하고 싶기도 하대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에 대한 감정은 있는데 근데 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면은 좀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감정 소모도 해야 되고 에너지도 써야 되고 이 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것들이 좀 싫대요. 힘들대요. 지금은 현재로서는 내가 편한 게 좋고 자유로운 거를 추구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락에 대한 어떤 그런 적극성이 부족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자유도 나쁘지는 않대요. 어쨌든 당신과 연락하고 이 관계를 이어가려면 본인이 노력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고 또한 자존심도 어느 정도는 버려야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합리화를 시작했어요. 아, 나는 좋아하는 건 아니다. 그냥 남아있는 감정일 뿐이다. 여운일 뿐이다. 그렇게 합리화를 하면서 본인의 어떤 자유로운 상황에 대한 그런 만족도를 느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한 마음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 대한 감정 흐름과 뭐 보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가 꽤나 많아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기다림이 더 큰 상태입니다. 움직이기 전에 계속 상황을 살펴보는 거고, 그리고 솔직히 자유로운 느낌도 추구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움직이기는 쉽지가 않다라고 보여지네요. 네, 그럼 이렇게 이 사람은 이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싶은 느낌인지를 알아봤어요. 마지막 질문은요, 앞으로의 행동 가능성과 앞으로의 두 분의 흐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뽑아보고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카드를 뽑아봤습니다. 지금 나온 카드를 보면은 펜타클 9번, 은둔자, 그리고 마지막에 완드 10번이 나옵니다. 일단은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거는 아닌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은둔자 카드, 완드 10번이 문제예요. 이 사람은 연락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근데 적극적이지 않은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존심도 걸려 있고 감정보다는 현실을 먼저 계산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필요한 관계고요. 계기도 필요합니다. 물론 천천히 변화가 될 수는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들에 대한 감정의 흐름이 커지고 이 사람 스스로가 깨닫게 되고 이 감정을 인정하는 순간부터는 움직일 수도 있어요. 다만 지금으로서는 그런 에너지가 약해 보이기도 하고 이 사람의 성향과 스타일이 문제예요. 자존심과 고집이 세고 생각과 그런 어떤 계산하는 느낌이 너무나 많아요. 네,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후폭풍은 올라왔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사람의 성향 때문에 먼저 움직일 가능성은 낮아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 성향이 혼자서도 버티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에요. 외로워도 쉽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연락하고 싶은 순간이 와도 그냥 참아버려요. 참아버리는 스타일이에요. 스스로가 해결하려고 하고 스스로가 이 감정을 내면에서 정리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혼자서 내면으로 정리하려고 하고 결론적으로 통보를 하는 거죠. 사실 연애도 그렇고 재회도 그렇고 맞춰 나가는 게 필요해요. 혼자 생각하고 혼자 내면으로 정리하는 게 쓸데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스타일이에요. 스스로가 이 감정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인 거죠. 독립적인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 성향 때문에 행동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카드도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생각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에요. 관계를 여러 번 되짚어 보면서 스스로가 답을 찾으려고 할 겁니다. 충분히 고민하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아요. 시간이 꽤나 필요한 사람이고요. 되게 신중한 사람이네요, 생각보다. 근데 그 신중함이 행동을 늦추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결국 가장 큰 문제는 부담감이에요. 감정보다는 책임져야 할 상황들이 이 사람한테는 더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자존심도 자존심이지만 어쨌든 이 관계를 만들어 나가려면 이 사람이 감정 소모도 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러는 게 쉽지가 않대요. 그리고 상처받기 싫대요. 그런 여러 가지의 감정들이 이 사람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어요. 마음은 있는데 이런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물체 때문에 실행력이 따라오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 사람 스스로가 이 부담감을 이겨내고 용기가 필요하고 중요한 거는 본인의 고집과 자존심을 덜어내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이 뭔지,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그런 거를 스스로가 깨달아야 되고 스스로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인정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힘든 거예요. 버텨오는 삶을 살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빠른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도 아닙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 스스로가 깨달음이 필요하고 당신에 대한 감정을 인정해야 되고 자존심을 조금 내려놓아야 되고 거기에 용기까지 추가한다면 가능한 거죠. 근데 그런 과정들이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세 번째 정거장의 전체적인 정리를 해보자면 후폭풍은 왔지만 쉽게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느낌이 강하게 보여집니다. 이 사람은 감정을 인정하는 것을 안 하려고 해요. 이 감정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통제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통제하고 본인 내면으로 정리하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고집도 세고요. 생각은 되게 많은데 행동은 적은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번 흐름에서는 조급하게 이 결과를 기다리는 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신 스스로가 기준을 세워야 돼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한 사람인지,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인지, 제 리딩을 듣고 이 사람이 정말 자존심이 세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런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당신이 정말 행복할까요? 이 관계를 리스크 없이 행복하게 끌고 갈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은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리딩은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의 상황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을 거예요. 맞는 부분은 다 가져가시면 되지만 맞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맞지 않는 부분은 그냥 가볍게 참고용으로 흘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이 사람의 속마음과 앞으로의 가능성이나 제외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개인 상담을 통해 저와 함께 방향을 살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개인 상담 링크는 고정 댓글란에 그리고 프로필 링크란에 남겨놓도록 할게요. 오늘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슈퍼땡스와 댓글은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고 앞으로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 정거장인 네 번째 정거장으로 열차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네, 네 번째 정거장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해요. 당신이 신경 쓰고 있는 그 사람, 지금 후폭풍이 왔을까요? 그 사람의 심경의 변화, 그런 것들을 카드로 알아볼게요. 일단 나온 카드를 봤을 때는 조금 단계적으로 보여져요. 솔직히 이 사람 처음에는 여러분들을 정말로 떠나려고 했습니다. 이 관계를 끝내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가 좀 현실적으로 생각도 하려고 하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려고 했어요.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사람이 이별이 최우선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근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서 느낌이 달라져요. 시간이 지나면서 공허함과 외로움이 찾아오고 당신의 빈자리의 허전함이라든지 마음 자체가 달라진 것 같아요. 솔직히 괜찮을 줄 알았대요. 아무렇지 않을 줄 알았대요. 근데 생각보다 이 공허함은 꽤나 커져만 갔습니다. 아무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힘들었던 거죠. 힘들고 나서부터 후폭풍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다른 것들로 채워보려고 했습니다. 뭐 운동을 한다라든지 다른 취미를 한다라든지 일부러 바쁘게 지낸다라든지 재밌는 것들을 해보려고 하고 발전적인 것들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카드의 그림을 보면은 뭔가가 시큰둥해요.
무언가를 활동적인 걸 해도 재밌지가 않은 겁니다. 무엇 하나로 이 사람의 마음을 채우는 게 없었어요. 뭔가 다른 걸 해도 갑자기 여러분들의 생각이 나거나 뭔가를 해도 그냥 재밌지가 않은 거예요. 무기력한 느낌? 그런 게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빈자리에 대한 체감이 들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후폭풍이 시작이 된 거죠. 과거를 떠올리면서 내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을 했나? 그때 당시에는 그 선택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내 마음은 그런 게 아니었구나라는 깨달음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 사람이 새로운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이 관계를 다시 보는 거죠. 이 관계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생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 시작한다면 어떨까? 우리가 다시 만난다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다시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검토를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내가 한번 손을 내밀어 보고 싶다. 용기를 내보고 싶다. 라는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의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어요. 내가 먼저 연락을 했을 때 당신의 반응, 그리고 연락이 닿게 됐을 때 만들어가는 스토리, 그런 것들을 떠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조금 긍정적으로 내가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용기를 내야 되고, 어떤 단어를 선택해서 말을 걸어야 되는지를 계획을 짜고, 그리고 세세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여져요. 결론적으로 이 에이스 펜타클은 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처음에는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정리하려고 했던 거는 맞아요. 하지만 마음이 조금 단계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마음의 방향이 바뀐 거죠. 네, 뭔가 이제 다른 거를 해도 채워지지 않았고, 결론적으로 당신에 대한 이미지와 당신에 대한 기억들이 크게 떠올려지면서 후폭풍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 관계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관계를 맞춰 나가는 방향도 생각을 하고 있는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첫 번째 질문인 이 사람 후폭풍이 찾아왔을지를 알아봤는데 지금 현재 심경의 변화가 생겼고 당신에 대한 어떤 마음의 흐름이 커졌고 깨달음이 생긴 후부터는 이 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렇다면 정말 이 관계가 이 사람이 실제로 만들 수 있을지, 행동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카드를 통해 알아볼게요. 네, 카드를 초이스 해봤고요. 지금 카드들의 흐름을 보면은 나온 카드의 조합들을 봤을 때 이 사람은 행동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물론 그 시기가 지금 당장이다. 혹은 그 시기가 딱 어느 정도이다. 이런 거를 단정할 수 있는 카드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사람은 마음을 크게 품고 있고요. 움직일 생각도 하고 있어요. 기회와 타이밍만 맞아 떨어진다면 이 사람은 직접적으로 빠르게 움직일 거예요. 연락 가능성이 꽤나 높은 카드 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이트 소드가 나온 거 보면은 즉흥적으로 연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즉흥적이다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외로움이 증폭이 될 때, 혹은 술을 마시거나 밤이 되거나
새벽 시간이 되거나 갑자기 여러분들의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대요. 그때가 되면은 충동적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 사람 스스로가 깨달음이 생겼잖아요. 아, 내가 마음이 있구나. 당신이 보고 싶구나. 후폭풍이 찾아왔구나. 라는 생각이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사람의 마음을 건들 수 있는, 감정을 증폭시킬 수 있는 순간만 찾아온다면 그때가 연락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트 오브 소드는 갑자기 달려나가는 거예요. 충동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충동적으로 행동을 하는 그런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배경에는 후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잃고 나서 느끼는 소중한 것들,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잃고 나니까 알게 된 감정들, 잃고 나니까 떠오르는 감정들이 있다라고 해요. 예전보다 그런 떠오르는 것들 때문에 더 객관적으로 이 관계를 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후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회를 돌리고 싶대요. 잘못했던 부분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 진심을 표현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좀 성숙해졌어요. 네, 당신에 대한 어떤 기억들을 되살리면서, 아, 내가 조금 잘못했구나. 내가 좀 미성숙했구나. 그런 깨달음도 생겼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조금은 더 성숙해지고 단단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연락이 오더라도 그냥 가볍게 떠보는 느낌의 연락이 아니라 정말 진심 어린 연락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게 충동적이든 즉흥적이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의 흐름은 진심 어린 마음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이 사람은 대화하고 싶대요, 여러분과. 지금 카드를 보면 눈을 마주치고 차를 마시면서 대화하는 느낌이라고 보여지는데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여러분들과 대화를 통해 오해도 풀고 천천히 만들어가고 싶은 생각들이 가득한 겁니다. 예전처럼 싸우기보다는 약간 존중하는 마음, 서로를 이해해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요. 이런 마음들은 앞으로가 점점 더 커질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의 관계는 가능성이 없는 관계는 아닙니다. 이 사람 자체가 관계를 이어가고 싶은 생각들이 꽤나 많기 때문에 가능성 자체는 충분히 열려 있고요. 행동으로 이어질 확률도 꽤나 높게 보여지기는 합니다. 카드 조합이 그래요. 네, 기회만 생긴다면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고 연락 가능성도 꽤나 높은 편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렇게 두 번째 질문을 알아봤고 마지막 질문은요.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뭘까요? 이 사람이 이 관계에서 원하는 거, 갈망하는 거, 그게 과연 뭘까요? 카드를 통해 알아볼게요. 네, 카드를 초이스 해봤고요. 처음에 운명이라는 카드가 나오네요. 운명의 수레바퀴. 일단 이 조합 자체가 희망이 가득해요. 마지막에는 스타 카드, 굴럭, 행운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나온 카드들의 조합도 굉장히 좋은 쪽으로 읽혀집니다. 단순히 그리움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관계를 이어갔을 때 그 이유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관계를 이어간다면, 다시 시작을 한다면 조금 성숙하게 만들어 보고 싶다. 과거를 반복하기보다는 새로운 관계, 서로를 이해해주고 맞춰주는 균형 잡힌 관계를 이어가려고 노력할 거라고 해요. 그런 포부와 다짐이 좀 있네요. 그래서 그런지 이 관계 자체를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그냥 가볍게 끝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 관계를 특별하다라고 지금은 보고 있는 거고, 내 마음이 그 정도로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꿈꾸는 카드예요. 그리고 만나게 됐을 때 예전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흐름으로 만들어 보고 싶어 합니다. 이 사람은 이번에는 관계를 다르게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강해요. 그리고 이 운명의 수레바퀴는 어떤 인연의 끈이라고 보시면 이 인연의 끈이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두 분의 연결고리가 또다시 생긴다라는 느낌으로도 보여지고 재접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카드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두 분은 이어질 가능성은 높아요. 이 사람이 연락을 하거나 우연히 마주치거나 어떤 계기를 통해 연결이 되거나 그런 느낌이 보여지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원하는 거는 뭐냐면 성숙한 관계를 원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감정만으로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조금 서로가 성장할 수 있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네요. 그런 식으로 안정감을 더 추구하고 싶어 합니다. 안정감 있게 오래도록 이어갈 수 있는 관계를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의지도 보여집니다. 이런 의지와 포부가 있는 거 보면은 이 사람의 마음이 가볍지가 않다라는 증거가 돼요. 이 사람은 연락했을 때 정말 당신과 이 관계를 천천히 쌓아 나가고 싶어 하는 마음일 겁니다. 가벼운 만남보다는 정말로 안정감을 추구하는 그런 만남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나온 카드는 굴러 카드, 더 스타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직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다시 잘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고, 이런 기대 심리는 이 사람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주고 용기를 불어 넣어줘요. 당신을 떠올렸을 때 좀 힘이 나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은 현실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지 않고요. 오히려 좋은 생각들, 긍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한다라고 보여져요. 약간 그런 거죠. 내가 연락을 했을 때 당신이 받아줄 거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이어지면은 정말 행복한 미래가 생길 거다. 그런 식으로 긍정적인 미래를 그려보는 카드예요. 희망적이고 기대감이 샘솟는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희망적인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은 실제로 용기를 내기가 편해요. 오히려 이런 마음만 믿고 나아가는 게 재회를 성공시키는 지름길이다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 조합은 행동까지도 옮겨질 수 있는 조합이고, 이 사람이 원하는 관계는 성숙한 관계. 네, 서로가 연락이 닿았을 때 서로 배려하고 조금 차분하게 이어갈 수 있는 관계를 원하는 겁니다. 네.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희망적인 관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초반에는 정리하려고는 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을 정리하고 본인만의 삶을 살려고 했지만 그게 안 된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후폭풍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빈자리를 점점 더 느끼기 시작했고, 외면하려고 했던 감정들은 외면하지 못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번 카드에서는 그 후폭풍이 마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뭔가를 만들어 보고 싶고 용기를 내보고 싶은 그런 느낌도 보여졌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람이 연락을 하거나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 역시 보여지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만나게 됐을 때 이 사람이 원하는 거는 성숙한 관계를 원한대요. 감정으로 뭔가 부딪히는 게 아니라 약간 0부터 시작해도 괜찮으니까 천천히 쌓아가는, 그리고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관계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여지는 카드 조합이에요. 물론 이번 리딩은 제너럴 리딩이죠. 제너럴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의 상황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현재 관계의 흐름과 상대방의 성향에 따라서는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 이 리딩을 들으시고 내 상황과 비슷하다, 내 마음에 정말 와닿는다 라고 느끼신다면 정말 맞는 흐름일 수 있습니다. 근데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느끼신다면 그런 부분들은 참고용으로 가볍게 흘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이 사람의 구체적인 속마음, 재회 가능성이나 앞으로의 흐름을 개인 상황에 맞춰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상담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과 슈퍼땡스는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고요. 앞으로 이 열차가 달려나가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도 리딩을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럼 이렇게 네 번째 정거장 리딩을 마무리하면서 열차 운행은 종료하도록 할게요. 감사해요.